의원님,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실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필요합니다. 맞죠? 안철수 후보님,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필요합니다. 청와대 목소리 들어주십시오. 안철수 후보님,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필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최저임금 1만 원 5년 뒤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청년들 저임금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로 한번 가볼까요? 안철수도 마음 아픕니다. 안철수는 이번에 미국 갈 줄 알았거든요. 미국 간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의 평소의 스타일로 보면 어쩌면 정계 은퇴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평들이 있었어요. 예상들이 있었는데 정계 은퇴는 아니고 당분간 재충전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겠다. 오히려 패배 경험을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라기보다는 졌지만 나는 정치를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안철수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자기 인생에서 최초의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됐고 다 성공했는데, 심지어 국회의원 출마해서 그 당선되는 것까지 다 됐는데 처음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어떤 말의 표현 이런 문장들은 어디서 보고 베껴서 응용할 수는 있지만 그 내적인 상처는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배감, 열패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열등감과 패배감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에 안철수가 처음 겪어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분간 재충전 시간 갖겠다는데 그 네. 당분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안철수가 지역구에 당선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태도 문제들이 결국에는 야권으로 인식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서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이렇게 경쟁을 했다면 그 어떤 미래가 저는 보장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종의 그게 곤모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줬던 태도 문제 같은 거 더군다나 이제 박지원 대표도 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를 예.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안철수 당신 뭐 좀 쉬었다 돌아와 이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시겠지만 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지 떨어지고 현역이 아닐 때 느끼는 그 열패감, 아까 말한 그 열패감도 장난이 예. 아닐 거고요. 예.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 마땅하게 지금 내가 의탁할 자리 하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잊혀집니다. 홍준표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물리적 구조는 그러니까 홍준표도 당내 세력이 없고 그러니까 안철수도 당내 세력이 없거든요. 안철수를 제외하면 전부 다 전라도 쪽 의원들이잖아요. 정치적인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양보하면서까지 안철수를 챙길 이유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이제 홍준표랑 비슷한 처지에서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한 태도 문제 때문에 안철수에게 저는 가장 큰 실은 뭐냐면은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젊은 층들한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신상정의 정의당은 정식 투표는 아니어도 10대들의 몇몇 명 투표에서 예. 2등 나는 그리고 20대들한테도 사실상 2등에 가까운 예. 이런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한테는 지금 젊은 새정치 이미지를 완전히 이번 선거에서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안철수의 절대적인 지지층이었던 전라도 호남과 총선으로만 보면 세대별로도 자기 지지 기반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정치적 자산이 완전히 뺏긴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구시대 정치인 이미지는 쉽게 벗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안철수는 본인은 계속 정치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 멀어지고 뭐 양심 없이 내년 재보궐에 나온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양심 없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안철수에게는 사실상의 정치 은퇴가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 그 총선 그 결과 나오는 장면에서 안철수 얼굴을 보면서 아, 안철수가 이제 끝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38석, 39석을 달성했음에도 안철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다고 봐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안철수 사당이라고 많이 비난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당이었거든요. 근데 대선 결과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2등 정도를 했다면 다른 분위기였겠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안철수를 뭐 다음까지 챙겨가자라고 이렇게 만들 계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라져버려서 안철수도 박지원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끝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트위터에 한 카리스 원장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안철수에게 딱 한마디만 조언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우는 사람이 되라 정도입니다. 당신과 문재인의 차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뭐 홍준표의 출국 예정 소식도 있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냥 떠났어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도 청와대 인선에 있어가지고 선거 기간 전에 최순실 비선 실세 이야기하면서 삼철이라는 그게 유행어처럼 들었었거든요. 삼철. 그러니까 3명의 철자로 끝나는 사람.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전해철 의원, 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의 철이 이제 문재인 후보를 좌지우지하는 비선 실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분은 친문들의 성향이나 특성인데 이번에 마지막 유서에서 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그랬잖아요. 나는 당에 남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친문들이 대부분 다 그런 성향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게 친문 패권이라고 해서 막 공격을 해대고요. 제가 탔던 그 택시 기사도 그 얘기부터 했거든요. 친문 패권 막 문재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빠 이렇게. 도대체 그런 정보를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정편 시사평론가들의 전 작품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겪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굳이 뭐 권력 주변에서 할 일도 별로 없는데 남아있으면 마침 이렇게 불러주길 바라는 양 싶은 왜 약간 좀 친문들이 그런 게 약간 결벽 같은 게 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런 느낌이 보면 조금 씁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 몇 사람이 뭐 비선으로 불리우는 공격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이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분 자체는 이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위치가 또 상당히 좀 묘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친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제가 오늘 다른 친문 분들한테도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농담으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됐으니까 뭐 좋은 자리 좀 어떻게 안 되신대요? 라고 이렇게 답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약간 약 올리는 거 비슷하게 하면은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전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똑같은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을 친구 비슷하게 있으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만큼 명예가 어딨냐. 나는 그것이 더 훨씬 더 좋다. 그렇고 친노에서 친문으로 변하는 그 과정 속에 아까 말했던 그런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다. 우리는 패족이라고 설명했던 그 패족이란 말이 진짜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언론에 의하면 우리는 패족이 됐다 이런 의미를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표현해버린 건데 그런 상황들 속에 마치 참여정부 인사였던 것이 죄인인 양 돼버린 약간 사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삼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미지화 시켜놓으면 뭔가 대단히 음모를 갖고 있는 세력일 것 같고 그런데 전혀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뭐 그런 느낌도 저는 있어요. 뭐 어쨌건 간에 안철수 씨의 사실상의 정계 잠정적 은퇴라고 봐야겠죠. 한시적으로 지금 매스컴에서 아마 볼 일은 앞으로 몇 개월간은 없겠죠. 문재인 정권이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또는 몇 년쯤 지나고 나면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식의 그 인터뷰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그게 이제 정계 복귀를 알리는 거예요. 발언의 파급력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해봐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확정된 뒤에 그 광화문에 올라왔던 정치인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선거는 질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차기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태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번 선거는 마무리가 정말 잘 됐어요. 일단 첫 번째가 시작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사퇴 없이 끝까지 갔고요. 경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계속 보여줬고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시장 부인이나 안지영 지사 부인 이런 분들은 김정숙 여사랑 세트로 같이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인 미래를 보장받았구나. 최선 고양시장 소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너무 쟁쟁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뭐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또 누가 빠졌습니까? 이제 다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 정도 손잡고 추미애 의원까지.
추미애 대표도 네.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죠. 예. 굉장히 당을 진두지휘를 잘하고 뭐랄까 정말 꼼꼼하게 뭔가를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완벽한 까방권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뭐 김민석 상황본부장도 그렇고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이제는 사실상 친문으로 부르는 게 맞잖아요. 예.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선거에 당선되는 스텝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나중에는 친문 정치인 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뭐 친문 정치인인 거죠. 근데 정말 추미애, 박원순, 최성, 이재명, 안희정을 동시에 단상위에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문 대통령 생각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했고 끝까지 손잡고 함께 갈 거다라고를 아예 초창기부터 딱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분열없다. 우리는 분열없다. 끝까지 같이 간다. 근데 그 무대 위에서 그 안희정 지사 술 드시고 온 거 맞죠? 왠지 분위기가 약간 좀 한 잔 예, 걸치신 예, 분위기였죠. 예. 눈도 벌 갖고 울었는지 모르지만 뽀뽀는 웬열? 저기 희랑님 미국 같은 데서 남자 정치인에게 뽀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국적 문화죠 이거. 프랑스처럼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비주비주 말고 예. 아, 비슈비슈 말고 아니 그 헉하고 그 얼굴에다가 그냥 쪽 격한 키스 이건 격한 거거든요. 그 키스는 정도는 아닌데. 아니 그 정도는 그냥 쪽이라고. 왠지 침 묻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예. 불러일으킨 게 뉴욕에 이게 그 전광판에 이게 타이틀로 붙었어요. 예. 그 사진이. 로이더스가 탑으로 꼽았고, 예. 그 정도로 사실은 그 센세이션한 거였고 안희정 지사의 그 행위와 사랑스러웠던 그 행위와 그 뒤에 뒤풀이 자리에서 술집에서 맥주를 먹던 그 행위들이 보고 트위터리안이 자다가 혹시 이불 발로 차고 일어나지 않았냐고 했더니 안희정 지사가 겸연쩍다는 듯이 오늘 이불킥 그러면서 뭔 뜻인지 알아. 이제 술 깨고 나니까 제정신 들은 거야 이제 겸연쩍은 거예요. 이게 같은 한 팀이잖아요. 예.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사실 미안한 것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막 페이스북 사건은 지금도 좀 생생하고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술 한잔 먹고 당선도 됐고 사실은 한 팀.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감정이 북도 좀 받치고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끼리도 아무리 친해도 그냥 차라리 격한 포옹을 하고 말지 볼에 뽀뽀는 잘 안 하거든요. 진하게 뽀뽀를 하니까 그 과정 속에 진짜 내가 간밤에 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건 뭐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적 문화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무대 바로 위에 사진을 찍힌 사람이 추미애 대표인데요.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그 트윗을 썼더라고요. 남자 녀석들이란. 정말 정계 은퇴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평들이 있었어요. 예상들이 있었는데 정계 은퇴는 아니고 당분간 재충전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겠다. 오히려 패배 경험을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라기보다는 졌지만 나는 정치를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안철수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자기 인생에서 최초의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됐고 그러네. 다 성공했는데 심지어 국회의원 출마해서 그 당선되는 것까지 다 됐는데 처음으로 실패한. 님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실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필요합니다. 맞고 안철수 후보님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필요합니다. 한 가지 목소리 들어주십시오. 안철수 후보님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필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최저임금 1만 원 5년 뒤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청년들 저임금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로 한번 가볼까요? 안철수도 마음 아픕니다. 안철수는 이번에 미국 갈 줄 알았거든요. 미국 간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의 평소의 스타일로 보면 어릴 때 느끼는 그 열패감, 아까 말한 그 열패감도 장난이 예, 아닐 거고요. 예.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 마땅하게 지금 내가 의탁할 자리 하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잊혀집니다. 홍준표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물리적 구조는 그러니까 홍준표도 당내 세력이 없고 그러니까 안철수도 당내 세력이 없거든요. 안철수를 제외하면 전부 다 전라도 쪽 의원들이잖아요. 정치적인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양보하면서까지 안철수를 챙길 이유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이제 홍준표랑 비슷한 처지에서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한 태도 문제 때문에 안철수에게 저는 가장 큰 실은 뭐냐면은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젊은 층들한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예. 태도 문제들이 결국에는 야권으로 인식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서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이렇게 경쟁을 했다면 그 어떤 미래가 저는 보장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요즘에 그게 곤모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줬던 태도 문제 같은 거 더군다나 이제 박지원 대표도 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를 예.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안철수 당신 뭐 좀 쉬었다 돌아와 이렇게 넉넉치가 않아요.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시겠지만 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지 떨어지고 현역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어떤 말의 표현 이런 문장들은 어디서 보고 베껴서 응용할 수는 있지만 그 내적인 상처는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배감, 그러니까 열패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열등감과 패배감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에 안철수가 처음 겪어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분간 재충전 시간 갖겠다는데 그 네. 당분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전화위복이 될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안철수가 지역구에 당선되고